2024년 3월 2일 서울 푸른솔 초등학교 개교 기념일 행사가 열리는 강당. 학생 600명, 학부모 300명이 모였습니다. 단상 위 구청장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의 새로운 교장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지는 순간 뒤쪽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학부모가 옆 사람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우리 아파트 경비 아줌마 아니야?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진짜네. 아니, 경비실에서 택배 정리하던 그분인데? 말도 안 돼. 어떻게 경비원이 교장 선생님이 돼? 3학년 담임 송민정 교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사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를 나르고 주차 안내를 하던 바로 그 경비 아줌마를 안녕하십니까? 푸른솔 초등학교 제12대 교장으로 부임한 정수진입니다.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우는 순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3년 전까지 이 학교 바로 옆 청솔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닐 것입니다. 그날 정수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비원에서 교장 선생님이 되기까지 7년간의 기록을. 이것은 한 여자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나이 45에 모든 것을 잃고 52살에 모든 것을 되찾은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기적 같은 기록입니다.
경비 아줌마에서 교장 선생님까지 7년 만의 기적, 정수진의 이야기. (2017년 9월) 정수진 당시 45살. 그녀는 23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했고 교육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6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방과 후 무료 학습 지도를 했고 어려운 집 아이들 도시락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란 직업이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면 제 인생이 의미 있다고 느껴졌죠. 그게 제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해 가을, 수진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인쇄소가 부도났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돈을 떼먹고 잠적한 것이었습니다. 빚 2억 3천만 원. 여보, 우리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모아서 산 아파트. 두 아들과 함께 웃고 울던 그 집. 일주일 만에 금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급성 뇌출혈,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남편은 반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몸.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병상에서 우는 남편을 보며 수진은 억지로 웃어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남편 병원비 월 150만 원. 전세방 월세 60만 원. 두 아들 대학 등록금 학기당 800만 원. 수진의 월급세 후 280만 원.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명예퇴직. 23년간 몸담았던 학교를 떠나면 퇴직금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빚의 일부를 갚고 당장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돈. 그날 교장실에서 사표 쓸 때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선택인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 2018년 2월 정수진은 23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날 6학년 아이들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수진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야 했습니다. (2018년 3월) 퇴직금으로 빚 일부를 갚고 남은 돈은 2천만 원. 수진은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40대 여성 재취업, 경력 단절 일자리, 초등교사 경력 활용. 하지만 나오는 건 학원 강사, 교육 컨설팅, 모두 불안정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수진에게 필요한 건 확실한 월급이 나오는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공고를 봤습니다. 공고 내용: 청솔 아파트 경비원 모집. 근무 시간 오전 8시, 오후 6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급여월 220만 원 사대보험 포함. 우대사항 성실하신 분. 연락처 010-1234-4321. 수진은 한참을 그 공고를 바라봤습니다. 경비원. 23년간 선생님이라 불리던 사람이 이제는 경비 아줌마가 되는 것.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자존심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 남편은 병원비가 필요하고 아들들은 학비가 필요한데 체면 차릴 때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2018년 4월 1일 정수진은 청솔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 7시 50분 수진은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 CCTV 모니터 4대, 낡은 책상 하나, 접이식 의자 하나. 이곳이 이제 그녀의 일터였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설명했습니다. 할 일은 간단해요. 택배 정리하고, 방문 차량 안내하고, 민원 전화 받고. 어렵지 않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순간 경비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엄마였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에요? 택배 왔으면 문자 좀 보내주세요. 저 1502호예요. 말투는 무뚝뚝했고 눈은 수진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대답하는 순간 그 여성이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전 경비 아줌마보다 나이 많아 보이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8시 경비실 출근, 청소,
9시 택배 정리 시작. 10시 방문 차량 안내. 12시 점심 도시락 경비실에서. 오후 1시 택배 배송. 오후 3시 학교 시간 아이들 안전지도. 오후 5시 쓰레기 분리수거 확인. 오후 6시 퇴근. 몸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택배를 정리하고 있을 때 2명의 학부모가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애들 학교 시간인데 경비 아줌마는 뭐해? 저 사람 새로 온 사람이잖아. 일을 잘 모르나 봐. 수지는 들은 척 안 했지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경비실 분 말투가 좀 딱딱하던데요?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선생님이란 호칭이 얼마나 큰 방패막이었는지. 이제는 그냥 경비 아줌마, 이름도 아니고 그냥 직업으로만 불리는 사람. 하지만 수지는 참았습니다. 집에 가면 병상에 누운 남편이 있고 대학 등록금 걱정하는 아들들이 있었으니까요. 2018년 9월 경비원으로 일한 지 5개월째 수지는 어느덧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택배도 빠르게 정리하고 주민들 얼굴도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비실 앞으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쯤 되어 보이는 4명의 아이들. 그중 한 아이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아파트 경비 아줌마. 완전 불친절하지 않아? 맨날 인상 쓰고 있어. 수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 내가 숙제하다가 모르는 거 있어서 경비실 가서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완전 잘 가르쳐줘. 마치 선생님처럼. 진짜? 경비 아줌마가? 응, 되게 설명 잘해줌. 이상하지 않아? 아이들이 지나가고 수지는 경비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마치 선생님처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여전히 선생님이구나. 경비복을 입고 있어도, 택배를 나르고 있어도 내 안에는 여전히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걸. 그날 밤 수지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교사 재직 시절 사진들, 아이들과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운동회, 소풍, 졸업식, 그리고 그 아래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초등교육론, 대학원 수업 때 쓰던 교재였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포기한 게 아니구나. 잠시 멈춘 것뿐이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45이지만, 아니, 45이기 때문에 더 절실한 것 아닐까? 그날 밤 수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교장 자격 연수, 교감 승진 시험, 교원 재임용 방법. 하지만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명예퇴직자는 재임용 불가. 한번 교직을 떠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1월)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면 여기서 선생님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날 오후 경비실 게시판에 작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공고 내용, 무료 학습 지도 안내, 대상 초등학생 누구나, 시간 평일 오후 4시에서 6시, 장소 경비실, 과목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비용 무료. 공부가 어려운 친구들, 숙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언제든 오세요. 청솔 아파트 경비실 정수진.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 수지는 경비실에서 혼자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숙제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어서 와. 무슨 숙제인데? 아이의 이름은 김민호. 초등학교 3학년.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어요. 수학 문제집을 펼쳐 보이는 민호. 수지는 의자를 가져다 주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민호야. 이 문제는 말이야. 30분 후,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이제 알겠어요. 그렇지? 민호가 똑똑하니까 금방 이해하는구나. 민호는 신나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친구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얘네들도 공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일주일 만에 경비실에는 5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한 달 뒤에는 10명, 2달 뒤에는 20명. 좁은 경비실은 금방 북적였습니다. 민호 어머니는 말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경비 아줌마가 선생님이셨다는 거. 근데 애가 학교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민호야, 어떻게 된 거야? 아, 경비실에서 공부해. 그때 알았어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경비실은 이제 작은 교실이 되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왔어요. 오늘 수학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수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에게는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고, 글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에게는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9년 2월 관리사무소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경비실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 보기 좋지 않습니다. 경비원이 본업에 충실해야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관리사무소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정 선생님, 아니 정 씨,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애들 가르치는 건 그만두셔야 할 것 같아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해서. 이해는 해요. 좋은 일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민원이 들어오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미안한데 앞으로는 여기서 공부 못 가르쳐 줄 것 같아. 아이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선생님? 우리 뭐 잘못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공부 재미있어졌는데. 수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너희 잘못 아니야. 선생님 일 때문에. 그날 밤 수지는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억울했어요. 좋은 일 하는 건데 왜 못하게 하는지.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뭘 잘못 생각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나는 경비원이지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틀 뒤 관리사무소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입주민 대표 박영수 씨였습니다. 소장님, 경비실 학습 지도 건으로 민원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단시켰습니다. 그거 다시 하게 해주세요. 네. 알고 보니 아이들 학부모 30명이 탄원서를 냈던 것입니다. 청솔아파트 관리사무소장님께 경비실 정수진님의 무료 학습 지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원비가 부담스러운 가정의 아이들이 무료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학부모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디 이 좋은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솔아파트 학부모 일동 관리사무소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정씨, 아니 정선생님, 계속하세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수지는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시간표를 만들고 학년별로 그룹을 나누고 교재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어느 날 수진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 대상 교육 경력 15년 이상, 전형 서류 면접 실기, 조건 교장 자격증 또는 교감 자격증 소지자. 단 자격증이 없는 경우 교육 전문직 시험을 통해 응시 가능. 교육 전문직 시험,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합격률 5%, 그것도 현직 교사들이 응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안 되면 말고. 2019년 4월, 수지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6시 기상, 공부 2시간, 8시 경비실 출근, 12시 점심시간 공부 1시간,
오후 4시 아이들 학습 지도 2시간. 오후 6시 퇴근. 저녁 7시 저녁 식사, 남편 간호. 밤 9시 공부 3시간. 밤 12시 취침. 하루 6시간. 46의 나이에 수지는 다시 학생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암기가 잘 안 됐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머리가 잘 돌아가지도 않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험 범위는 방대했고 교육 정책은 계속 바뀌었으며 나이 든 머리는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책상 앞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조용히 무릎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여보, 고생이 많소. 2020년 1월 첫 번째 교육 전문직 시험.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 커트라인 75점, 수진의 점수 68점, 7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무너졌어요. 1년 동안 그렇게 공부했는데 역시 안 되는구나. 나이도 많은데 무슨 꿈을 꾸는 거야.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경비실로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1년 전 수진이 처음 가르쳤던 민호였습니다. 선생님, 이거요. 민호가 내민 건 성적표였습니다. 전과목 평균 92점.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올랐어요. 선생님 최고예요. 수지는 그 성적표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이 아이들은 누가 가르치지? 그날 수지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2021년 1월 두 번째 시험. 결과 불합격 72점. 2022년 1월 세 번째 시험. 결과 불합격 74점. 점수는 조금씩 올랐지만 여전히 벽은 높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 나이도 있는데 무리하지 마. 경비직도 나쁘지 않잖아. 안정적인 일자리인데.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 네 번째 시험. 수지는 시험장에서 마지막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포기하자. 그리고 2월 합격자 발표 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발표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수험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수험 번호 2023-1234. 성명 정수진. 점수 78점. 귀하는 2023년도 교육 전문직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수지는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합격. 정말 합격이었습니다. 경비실 의자에 앉아 수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5년 경비원으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며 새벽같이 일어나 공부하며 포기하고 싶었던 수천 번의 순간을 견뎌낸 5년의 결실이었습니다.
2023년 3월 정수진은 교육청 교육전문직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2024년 3월 푸른솔 초등학교 교장 발령. 그리고 그날 개교 기념일 행사장에서 수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저는 5년 전 바로 이 학교 옆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택배를 나르고 차량을 안내하고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경비 아줌마야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직업이 바뀌었다고 제 아내 선생님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경비 아저씨도, 청소하시는 분도, 급식실 아주머니도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남들이 정해놓은 틀에 갇히지 마세요. 시작이 늦었다고, 조건이 안 좋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쓰는 겁니다. 그 순간 강당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학부모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순식간에 번졌고 500명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2024년 10월 정수진 교장은 여전히 푸른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 학교 도서관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열립니다. 꿈을 찾는 교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공부가 뒤처진 아이들, 꿈을 찾지 못한 아이들. 수진은 그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칩니다. 6학년 김지우 학생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자랑스러워요. 어려운 일 있어도 포기 안 하셨잖아요. 저도 나중에 교장 선생님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날 수진은 옛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청솔 아파트 경비실. 지금은 다른 분이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여기서 일했던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아, 소문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 되셨다면서요? 대단하세요. 수진은 경비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좁고 여전히 낡았지만 이곳에서 그녀는 다시 꿈을 꿨습니다. 여기가 제 꿈이 시작된 곳이에요. 정수진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45에 모든 걸 잃고 경비원이 되어야 했던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직업은 정체성이 아니며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챕터는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이도 환경도 직업도 당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기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정수진 52세, 현재 푸른솔 초등학교 교장, 2018년 명예퇴직 23년 경력교사,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아파트 경비원, 2023년 교육 전문직 합격 사수 끝에 2024년 교장 발령.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옵니다. 수진 선생님이 가르친 아이들 경비실 무료 학습 2018년에서 2023년 총 학생 수 183명. 그중 성적 향상 92%, 학부모 만족도 98%, 현재 꿈을 찾는 교실 운영 중, 매주 토요일 무료 수업, 참여 학생 35명, 학교 운동장,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교장실 창문으로 바라보는 수진.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직업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기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